자, 오늘은 의사표시 차고 갑니다. 차고. 비즈니 통장까지 했고, 차고 20페이지. 요약집 20페이지. 의사표시 보고 있어요. 법률행위 다음 의사표시. 4개가 있죠. 비즈니 의사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통장 허위표시,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 이 3개는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하는 게 비즈니 통장, 모르고 하는 게 차고. 알고 짜지 않죠? 비즈니 혼자 통장과 구별되고, 모르고 한다는 점에서 알고 한 얘들하고 차고하고 구별되고, 그 다음 얘는 동네가 달라져 버려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그래서 강박에 따른 증여는 주려고 준 거예요. 증여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불일치한 비즈니 의사 표시는 아니다. 증여의사 있다. 강박증여. 자, 오늘은 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별 3개, 별 하나 그렇게 드리잖아요. 책이, 여기는 요약집이라 별 3개가 좀 많이 나와요. 기본서는 띄엄띄엄 나오니까 뭐 별 상관이 없는데, 가만 보니까 뭐 책이 막 더러워지더라고. 별 3개, 별 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굳이 별 3개, 별 하나, 뭐 하실 분은 아시겠지만,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제가 책을 이렇게 표시해요. 보여요? 그 번호 있는 데다가 1번이 있고 뭐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별 3개는 여기다 제가 빨간색을 해요. 별 하나는 여기다, 별 3개는 빨강 볼펜으로 하고, 이건 별 3개는 빨간 볼펜으로 해놓으면 이건 별 3개구나. 별 하나는 파랑색 볼펜으로 여기다만 딱 해놓으면 책이 좀 깨끗하게 보여. 그 다음 왕별 하잖아요. 왕별은 빨간색에, 여기가 빨강 돼 있죠? 빨강 돼 있고, 여기다 별 하나. 그러면 이게 왕별.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교재가 좀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별 3개, 왕별 왼쪽이 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나 기억에 그런 식으로 빨강색, 파란색 볼펜 2개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차고 갑니다. 차고는 내가 착각에 빠졌죠. 전형적인 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차고가 의사와 차고가 일치하지 않은 전형적인 차고예요. 5개 8 의사였는데 공 하나를 빠뜨려 버렸죠. 그 다음, 내 의사는 신혼보증 의사였는데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죠. 신혼보증, 연대보증 사건. 이게 전형적인 이 2개가 표시를 잘못했죠. 사인을 잘못했죠. 표시상의 차고예요. 그래서 차고는 이 차고를 일으킨, 의사 표시한 표의자, 차고를 일으킨 사람, 차고자 다 같은 말. 이 표의자가 이 차고가 있을 경우 이 법률행위, 보통 매매겠죠.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로 정했습니다. 민법이. 그래서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 동네에서 하나 나오죠. 제한능력. 의사표시 동네에서 2개가 나와요. 차고, 사기, 강박. 얘들은 일단은 유효지만, 무효 아니에요. 유효지만 취소로 무효로 날려버릴 수 있다. 취소 효과가 무효니까. 그래서 차고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저놈이 지가 계약할 때 착각에 빠졌다고, 표시 잘못했다고 막 취소로 날려버리죠.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피해받습니다. 그 다음 착오를 일으킨 데는 꼭 99% 잘못이 개입돼요. 주의했더라면 착오 안 일으켰겠지. 잘못한 놈이 나한테 성낸다는 얘기지.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착오가 있었을 때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되고,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과실이 굉장히 크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취소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게 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오 취소 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일 것, 중과실은 없을 것.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가 있겠죠. 취소하면 소급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 처음부터 무효되겠죠. 자, 그러면 착오는 목차를 보시면 착오의 유형에서 동기착오를 봐야 되고 착오 취소 요건 2번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그 다음 오른쪽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그 다음 한 장 봐봐요. 목차 한번 봐봐요. 넘겨봐요. 효과.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 1번이 나올 거고. 그 다음 4번 마지막 목차가 계약법 제도. 다른 제도와의 관계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따 왕비를 들어갈 거야. 이따. 지금 하지 마. 이따. 자, 이제 와봐요. 첫째 줄. 착오 1번. 착오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피해자가 모르죠. 착각에 빠졌죠. 자, 착오 유형. 전형적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착오가 표시상의 착오예요. 자, 1번에 1번. 신원보증서류에 나는 서명한다는 생각으로 사인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서류가 신원보증서류가 아닌 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서류였네요. 이게 서명날인의 착오예요. 이게 전형적인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가 별 3개짜리 판례랑 만나요. 그래서 내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구나. 표시상의 착오구나. 자, 동기죠. 동기란 내가 토지를 사는데 집 지으려고 사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집이 안 지어집니다. 자, 봐봐요. 동기는 내 마음속 동기죠. 마음속 동기. 집 지으려고 매수하죠. 매수한다는 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가 매수한다는 의사 표시고 마음속 동기는 의사 표시 전 단계,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의사 표시가 아니란 얘기야. 따라서 이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상대방은 또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동기 착오는 2번. 동기란 의사표시 전 단계예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아니죠. 법률행위도 당연히 아니겠죠. 따라서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동기에 착오를 이루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 하지만 3번. 내 마음속 동기가 오른쪽 상대방에게 표시됐다면 이제는 계약 내용이 됐어요. 따라서 표시됐다면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돼서 이 동기가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돼. 같은 말이에요. 결국 표시됐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기억. 괄호부터 봐요. 마지막. 표시만 되면 충분하지 이 마음속 동기를 둘 사이에 계약 내용으로 하지 않은 합의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걸 그대로 외워야 돼. 표시만 되면 충분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대로. 자, 여기 기억이 별 3개예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그대로 외웁니다.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내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네요. 자, 여기서 범죄 흔적은 유발이에요. 상대방이 내 착오를 유발했다는 얘기지. 동기의 착오를. 그러면 상대방이 안다는 얘기예요. 지가 꼬셨으니까 나를. 따라서 이 경우라면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든 되지 않았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긍정으로 끝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4번도 별 3개 하시고 유발된 동기 착오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이게 실제 기출지문이고 또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떠요. 지문은 2가지 형태로 떠요. 자, 그러면 동기 착오는 이 2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1번. 동기란 법률행위 계약하게 된 연유죠. 집 지으려고. 기억.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상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 집 지으려고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온 사건이에요. 자, 이거 동기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떴어요.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지. 집 지으려고 샀는데 법상 제한으로 집이 안 지어지는구나. 내 마음속 동기착오죠. 자, 2번 했고 3번도 다 했죠. 그러면 동기착오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자, 이제 요건. 착오 취소하려면 먼저 모든 착오 아니야. 상대방을 위해서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럼 1번. 어떤 경우에 우리 대부분은 중요 부분으로 봐서 착오 취소를 허용해 주느냐. 최소한 착오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돼, 이놈한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 이게 키워드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만 중요 부분.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착오는 있었지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로 끝나지. 자, 여기도 별 3개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라. 별 3개. 잘 나와요. 자, 오른쪽. 여기에 관한 판례가 2번 판례예요. 이것도 같이 별 3개입니다. 2번. 1번으로도 나오고 2번으로도 나와요. 자, 2번. 내가 보증을 썼어. 보증. 그런데 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기가 막 박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보증서 준 내 입장에서는 저놈이 빚이 많구나. 제 재산 날라가고 보증서 준 나한테 이제 가압류가 들었구나. 이 보증은 뻔히 뭐 연대보증일 거니까. 따라서 나한테 피해가 오겠죠. 큰일 났다 싶었지. 경제적 불이익이 입게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래요. 아하, 가압류가 원인 무효.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중심 단어 키워드라고 하죠. 가압류가 있고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가 있고 이 판례예요. 그런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면 이 가압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없는 거야. 없어. 따라서 나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할 일이 없죠. 따라서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압류는 있지만 원인 무효라면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 판례도 잘 나오니까 반드시 가압류가 원인 무효야. 그럼 나한테 아무런 피해 없겠네. 착오 취소 못하겠네. 이렇게. 자,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2번. 중요 부분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즉, 첫 번째는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착오 취소할 수 없으니까 중요 부분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이 파트는 일단 1번에 1번.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별 3개는 없어요. 자,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가 있네요. 그게 기역 판례, 현황에 관한 착오.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절반이 하천, 물에 잠겨 있네요. 당연히 내 농사 못 짓겠죠, 절반. 따라서 이거 중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으로 본 대법원 판례. 첫 번째가 토지의 현황이나 또 경계에 관해서 착오가 있었다. 현황, 경계에 관한 내용 착오 나오면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2번 법률에 관한 착오죠. 세법 착오예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례예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줄 알고 뭔가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나와버렸지. 이거 세법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 될 수 있다. 법률 착오도 중요 부분 본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 착오 나오면 세법, 양도소득세, 이거 착오 취소 허용해줬다. 대법원 판례 기억하세요. 자, 3번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자, 뒤에 동일성이 나오면 앞에 놈을 헷갈렸다는 얘기야. 바뀌었다는 얘기야. 나는 A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목적물 A 건물, A 토지를 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B 건물이야. B 토지야. 목적물이 바뀌었네. 이걸 목적물의 동일성, 바뀌었네. 동일성에 관한 착오예요.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건 A 건물이지 B 건물은 필요 없거든. 따라서 목적물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바뀌었어. 중요하지. 중요 부분. 안 중요해요. 4번. 보증을 썼어. 자, 여기는 물상보증. 내 아들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은행한테 물상보증, 건저당 계약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은행한테 돈 빌린 놈이 내 아들놈이 아니라 나가 전혀 모르는 이상한 이걸 채무자가 바뀌었네. 보증서 줬는데 그 채무자가 바뀌었다. 이걸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예요. 말이 어렵죠?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앞에 놈이 바뀌었네야. 목적물의 동일성 착오는 물건이 바뀐 거고,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는 뭐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뀐 거야, 앞에 놈이. 그러면 보증 밑줄하고 물상보증 밑줄하고 내가 보증을 쓰는데 채무자가 바뀌면 이건 내 입장에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내가 왜 저놈을 위해 보증을 써줘야 내 피 같은 아파트를. 바로 취소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네. 죄송해요, 은행. 작업 취소. 중요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보증해서 채무자가 바뀌면 중요한 거야. 자, 5번 안 중요해요. 나는 일반 보증으로 알고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이네. 자, 연대보증하고 보통보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효과가. 연대보증이 훨씬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착각인 건 중요 부분입니다. 자, 안 중요해요. 20년 전에 나온 거 괜히 넣은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자, 여기서 알 것은 5개죠. 5개 중 1번 별 하나, 2번 별 하나, 4번 별 하나. 1번, 2번, 4번만 그래도 알고 계세요. 토지 현황 경계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 세법 착오, 보증에서 채무자가 바뀌었어.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2번 중요 부분으로 보지 않은 대부분 판례. 지금부터는 다 착오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이. 자, 착오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봤겠죠. 첫 번째 1번. 시가에 관해서 착각을 했죠. 너무 싸게 팔았다거나 너무 비싸게 시가를 착각해서 샀다거나. 자, 이거 시가에 내가 착각을 했다고 해서 착오 취소 허용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나 만날 거래가 하나도 없다겠어요. 응? 비싸게 사면 나 취소, 싸게 팔면 나 취소. 그래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취소를 허용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저한테는 중요한데요. 하지만 아니에요. 나한테만 중요하지 객관적으로는 시가 착오는 취소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이따 볼 사기도 아니에요. 시가는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돼. 취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중요 부분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시가 나오면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아니다, 사기 아니다, 사기 취소할 수 없다. 다 부정으로 끝나요. 자, 2번.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갑을 모두 매매 목적물인 X 토지로 살려고 했어. 그런데 떴어. 집원, 번지수의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의 목적물을 Y 토지로 잘못 표시했죠. 자, 이 동네가 어디다? 오표시 무해 원칙이구나. 빨리 떠올리고 집원 착오죠. 나 집원에 착각했으니까 착오 취소할래요.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예요. 엄청 중요해. 그쪽에서. 이게 정답 지문이었으니까. 집원 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할 수 없어. 이유는 갑과 을의 의사는 X 토지로 일치했어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원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는 게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서 착오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원 착오를 이유로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엄청 중요해요. 자, 3번. 동네가 똑같아. 2번하고 3번은 같은 동네야. 자, 표의자가 갑, 상대방이 을입니다. 근데 상대방 을이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 갑의 진짜 마음에 을이 동의했대요. 진의의 동의. 이게 범죄 흔적이야.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갑의 진짜 마음에 동의했죠. 이것도 일치한 거예요. 진짜 마음에 동의했으니까 의사가 일치한 거 똑같아.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같은 동네예요. 쌍방 의사가 일치. 그러면 착오 아니겠죠? 소수로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래서 쌍방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로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로 나오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같은 동네예요. 쌍방 의사가 일치. 자, 4번. 건물하고 그 밑에 있는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땅, 부지 지분이 떴어. 미미하게 부족. 미미는 작을 미자예요. 아주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거 가지고는 취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는. 그래서 이거 중요부분 차고 아니다. 여기서 범죄 현장은 미미야, 미미. 미미라는 두 글자가 뜨면 취소 안 되죠. 그 정도 부족한 걸로는 취소하지 마세요. 그럼 중요 부분 아니라고 봤겠지. 결국 우리 대법원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본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게 4개인데, 자, 시가착오, 착오도 아니고 중요 부분 아니다. 여기 별 하나, 이 정도는 별 하나예요. 자, 2번. 이건 별 3개 하세요. 이건. 어표시 무효랑 연관되니까. 거기서 정답 지문이야. 그러니까 집원 착오를 이유로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순전히 그 동네 때문에 별 3개 들어간 거야, 얘는. 여기서는 별 하나급이에요, 사실은. 거기 어표시 무효 잘하라고 별 3개 박은 거고. 3번, 별 하나죠, 뭐. 지인이 동의했다. 쌍방의사 일치했구나. 착오 아니구나.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요건.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겠죠. 자, 1번. 피의자가 착오를 일으키는데 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99% 과실이 있어요. 하지만 2번. 이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했다면 중과실이 있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 하지만 3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취소할 수 있는 케이스야. 자, 이 단어가 반드시 떠요.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떴어. 알고 이용. 이 4글자가 떴다면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뭐라고 뱉는다. 이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비록 나한테 중대한 아주 큰 잘못이 있어도 소수로는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 이따위 동그라미 빵. 그래서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느껴야 돼. 애우지 말고 느껴. 나쁜 놈이군. 그러면 비록 내가 잘못이 큰 중과실이 있어도 이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겠구나.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지. 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데 2번은 별 하나인데 3번은 왕별합니다. 왕별. 3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정답 지문으로. 그래서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왕별, 처음 왕별 나왔어요. 한 파트에서 왕별은 절대 4개 이상은 제가 안 발라요.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중과실로 본 대법원 판례 2개. 공장사건, 2번. 직접 거래 사건. 이런 식으로 하면 기억하기 좋아요. 공장 사건이 뭐냐? 공장 지을 놈이 공장 건축 여부를 관할 관청 구청에 알아보지 않고 덥석 쌌다는 얘기지. 알고 보니까 공장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자, 판사님이 혼냈죠. 사장님은 정신이 있어요. 그딴 정신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혼났어. 이거 안 알아본 것은 당신 큰 잘못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봤어. 따라서 이 경우라면 착오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자, 우리 시험 지문은 이게 중과실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중과실은 쏙 들어가 버리고 이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들이대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아, 이거 중과실이야. 머릿속 계산하고 중과실이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지문, 있다 하면 X 지문. 아셨죠? 머리 써야 돼. 민법 항상. 친절하지 않다 하겠어. 민법 지문은 친절하지 않아요. 막 들이대. 시험 지문에. 그럼 내가 막 머리 계산해야 돼. 계산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 2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거래했어. 그런데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 목적물이 바뀌었지.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죠. 항상 뒤에 동일성의 착오가 나오면 앞에 놈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채무자가 바뀌었든 물건이 바뀌었든. 자, 나는 A 토지를 사려고 했는데 대장을 정확히 내가 확인하자 사놓고 보니까 B 토지네. 나한테 아무 필요 없는. 자, 목적물이 바뀐 것은 이거 중요 부분이야. 하지만 직접 거래한 놈이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안 했어? 이거 중과실로 봐요.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는 마찬가지 없다로 끝나. 결국 우리 대법원이 중과실로 본 시험에 나온 거 이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공장사건.
공장 지을 놈이 안 알아봤어. 중과실. 그 다음 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놈이 안 알아봤어. 중과실. 그래서 공장 사건, 직접 거래 사건은 큰 과실로 봤다. 별 하나씩. 별 하나씩. 자주는 안 나와요. 중요한 게 훨씬 많아. 다음 페이지. 자, 2번, 1번. 이건 아마 우리 기출이 아닐 거예요. 자, 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합니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께서 착각을 해가지고 목적물이 바뀌어버렸네. 자, 그러면 매수인은 중과실이 있을까? 없을까? 매수인은? 없어. 중개사께서 실수하셨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라면 매수인은 중대한 과실이라 볼 수 없다. 중과실 아니다. 자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믿고 나는 맡겼기 때문에 나는 중과실 아니지.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 중개사께서 잘못하셨네. 나는 중과실은 아니겠네. 오케이. 입증 책임. 여기가 또 중요하죠.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내가 착오가 있어서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에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갑이 먼저 입증을 해야 돼. 주장하면서 첫 번째, 판사님 저 착오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입증. 이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예요. 착오 취소 요건을 입증해. 요건 사실 입증해야 돼요. 원래 착오가 있었고 이거 중요 부분입니다.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취소 요건.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되잖아요. 표의자 갑이 판사님 저 큰 잘못은 없어요. 즉 표의자가 착오 있었습니다. 중요 부분입니다. 저 중대한 과실은 없습니다. 취소 허락해 주세요. 이것까지 입증하느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두 개는 착오입니다. 중요 부분입니다. 이건 표의자가 입증이 맞아요. 하지만 저 중대한 과실 없어요. 없다는 사실은 입증 못한다겠어요. 소극적 사실. 저 몰랐는데요. 선이 입증한다? 안 해도 된다? 선의는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 소극적 사실. 없어. 소극적 사실은 99% 얘가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과실에 관한 입증은 이거 왕별할 거예요. 중과실에 관한 입증은 표의자,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 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을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중과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반대 사실. 얘가 착오 취소하려고 하니까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주장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셔야 돼.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중과실은 입증해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어떻게 입증하느냐? 판사님, 째요. 중과실 있어요. 적극적 사실, 반대 사실, 중과실 있어요. 스스로 저 몰랐는데요.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넘어가죠. 갑이 판사님, 째 알았어요. 적극적 사실. 그래서 악의를 입증해라 하면 무조건 맞는 지문. 뭔가 적극적 사실을 입증해라 하면 맞는 지문이고 소극적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X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중과실 입증.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착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따라서 표의자, 착오를 일으킨 이놈을 무효주장자.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시험에 이 놈이 떴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라. OX. X예요.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이놈을 말해요. 표의자.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려는 이놈이 중과실 입증한다. 아닌데 X지문이에요. 결국 이게 두 번 떴어. X지문으로. 그래서 이 단어, 유효주장자, 이 단어,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세 개를 같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지문을 해결해. 세상에나. 자, 입증 책임. 3번에 1번.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갑이에요. 갑이. 이 취소하고자 하는 놈은 무효주장자. 그 다음 밑줄. 법률행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갑은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입니다. 자, 이놈은 갑은, 착오 일으킨 갑은 뭘 입증하느냐? 판사님, 저 착오 있었어요. 밑줄.
판사님,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차고 취소 좀 허락해 주세요. 이 두 개는 차고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갑이 입증합니다. 차고 있었다? 중요 부분. 하지만 2번, 중대한 과실 유무는 표의자, 차고자, 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갑의 취소를 막으려는, 저지하려는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입증. 그대로 외웁니다.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렇게 통으로 외우세요. 통으로. 달랑달랑 하지 말고. 그래야 이해가 가. 그래서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을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입증해라. 너 중과실이 있어. 적극적 사실. 그래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저 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X. 이렇게 우리 시험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은 나왔어요. 그러면 쉽지. 없다는 사실을 왜 제가 입증해야 되지? 그렇게 나오면 쉬워. 근데 우리 시험은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차고 일으킨 갑을 말한다. 그래서 중과실은 저놈이 입증하는 게 아니다. 저놈이 입증해야 된다. X지면 2번 나왔어. 2번. 2번 나오면 또 나옵니다. 출제위원이 재미 붙였거든. 이거 다 날라갔거든. 말이 어려워서. 그러면 다음에 또 내. 이거 헷갈리거든. 정확히 외웁니다. 그래서 1번에는 별 하나 하시고 2번은 왕별이에요. 왕별. 그래서 2번 중과실 입증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유효주장자가 입증해라. 이렇게 정확히 외워버렸어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표의자가 아니에요. 상대방 유효주장자. 상대방 유효주장자. 중과실. 너 중과실 있어. 취소 못해. 취소를 막으려는. 오케이. 효과. 차고는 일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죠. 2번. 이 취소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죠. 의사표시 세트죠. 선의 3자 보기죠. 자, 3번. 이게 또 중요하죠. 자, 갑이 차고 취소했어. 상대방 을이 계약금 1억을 날려버렸네. 딴 병하고 계약해서 손해입었죠. 그러니까 을이 갑, 너 때문에 나 1억 손해봤어. 손해배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차고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차고 취소한 놈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별 3개, 별 3개. 이유. 차고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차고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한 권리행사예요.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불법 X, 손해배상 X가 나오죠. 앞머리가 탈락되니까. 그래서 차고 취소는 불법이 아니야. 적법입니다. 법이 허용했잖아. 차고 있으면 취소하세요. 따라 손해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을은 갑이 차고 취소한 바람에 1억을 날려버렸죠. 그러면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어떤 특약을 한다? 차고가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그런 특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해요. 이제 무조건 트라우마 걸려버렸어. 얘는 모든 계약할 때 이 특약 늦어하고 중개사한테 사정합니다. 제가 전에 1억 날렸거든요. 저 그 특약 안 걸면 계약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4번이에요. 이 특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부터 봅니다. 차고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해버릴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같이 하세요. 차고 규정은 임의 규정. 따라서 당사자가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않기로 특약을 건 경우 이 특약 유효.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할 수 있잖아요. 유효. 따라서 이 특약을 걸었다면 이제는 서로서로 차고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줘야 돼. 정확히 계속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차고 규정은 배제 가능한 임의 규정. 따라서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않기로 당사자가 특약, 약정을 걸었다면 이 특약은 유효. 유효니까 이 특약이 있다면 서로서로 차고가 있어라도 차고 취소할 수는 없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고 여기에 어긋나는 지문으로 나오면 X지문인 거예요. 자, 여기도 별 3개 합니다. 별 3개. 차고 규정은 임의 규정. 다른 시험은 가로도 그 자체로도 나온 적이 있어. 우리 시험은 본문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효과에서는 3번하고 4번, 특히 3번 중요합니다. 같은 별 3개지만 3번이 더 중요해요. 근데 4번은 제가 별 하나 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좀 승격시킨 거예요. 승격.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차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착오와 계약법제도 두 개가 만나요. 해제, 계약 해제. 그 다음에 매매에서 하자, 담보책임. 자, 1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네요. 기억나죠? 그런데 매수인이 나중 일주일 후 계약금 날려버렸어. 5천. 위약금 특약 걸려서. 착오가 있다고 착오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거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소수로가 중요해요. 있다의 동그라미빵. 자, 이게 중심이고 한번 이해해 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자, 해제 후라도, 여기가 중심단, 해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해서 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날려버릴 수 있다. 결국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7번 나왔어. 착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7번. 왕별해야지, 왕별. 그래서 해제로 무효가 됐더라도 취소 허용해 준 판례예요. 이유. 뺏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실익이 있기 때문에 비록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다시 한번 취소 허용해 준 거예요. 자, 2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은 한번 봐봐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샀어요. 매수인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 누수, 균열이라는 물건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물건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자 담보 책임은 책임 물으려면 선임무과실일 것, 따라서 선임무과실만 묻지 RR이라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 이놈이 착오가 있었단 얘기지. 자, 얘가 혹시 하자를 알아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 판례가 18년도 3년 전에 나왔는데 예전 교과서 70년 동안 우리 교과서 민법 교과서가 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두 개 발생한 경우에는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라고 했어요. 착오 취소는 아예 못해. 따라서 RR이어서 담보 책임 못 묻죠. 그러면 끝나버려. 착오 취소를 못해요.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라고 했어. 왜? 판례가 없었거든. 70년 동안 이 사건이 대부분 안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판례가 없었어. 70년 동안. 그런데 3년 전에 판례가 떴는데 기존 교과서 교수들 이론을 바꿔버린 거지. 아니에요.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도 하세요. 선택해서 하세요. 좋은 판례요. 선택권을 주니까.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 성립하지 않아도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권을 줬지. 그래서 이 판례가 어마어마한 판례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번 판례는 그동안 많이 나온 게 착오 해제고 앞으로 10년 동안 7번 나올 놈이 2번 판례야. 그래서 자 봅니다. 매매계약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예요. 있다. 여기도 있다야. 결국 공부할 때는 어렵지 않아. 착오가 나오고 계약법제도 해제 하자 담보 책임 나오면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헷갈리면 해제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같이 밀어버려요. 하자 담보 책임 나와도 착오 취소할 수 있어. 같아. 결론이 같아. 여기도 왕별이에요. 왕별. 결국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착오 있다면 마찬가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착오를 맞춰요. 그래서 착오는 왕별이 하나, 둘, 셋, 4개 박았어요. 왕별 4개, 그 다음에 별 3개 하고. 자, 이제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상대방 사기. 법조문 제2항은 제3자 사기. 제2항이 제일 중요하죠. 마찬가지 선의 3자 보기정이 있고요. 자, 1번.
의사와 표시는 일치. 그런데 사기 강박이라는 하자가 있죠. 자, 오른쪽 사기라는 거 안 중요해요. 지금 안 중요한 게 빨리빨리 갈까요?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지고 그래서 의사표시. 즉 사기는 반드시 착오를 동반해요. 사기치는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착각에 빠져. 이 착오는 99% 동기의 착오예요. 그래서 살려고 샀지. 의사와 표시 일치죠. 강박은 해약 고지에 따라 공포심에 빠지고 그래서 증여하겠죠. 매각하겠죠. 의사표시. 그래서 주려고 줬고 살려고 샀어. 왜? 착각에 빠져서 공포심에 쩔었어.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거예요.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 자, 요건 기망행위란 뭐 1번 읽어보고 기억. 이것도 안 중요해요. 다 기초를 한 번씩 나온 애들이야. 그래도 읽어드릴게. 기망행위란 피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말 돼. 기억. 꼭 사기가 되기 위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재산상 손해 의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속이는 행동이면 돼.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과실, 실수 사기는 있을 수 없다. 고의범, 과실 없어. 이런 거. 3번. 3번에 이제 별 하나 할 거예요. 기망행위, 속이는 행동 보통 적극적 자기로 하겠죠. 행동. 하지만 부작위한 기망행위도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그럴 때 고지하지 않았죠. 행동 안 했죠. 침묵, 부작위도 이런 경우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 또는 침묵 같은 말이에요. 침묵 말 안 했죠. 고지하지 않았죠. 부작위 다 같은 말이야. 이거 신의칙상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부작위, 침묵도 사기가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공동묘지 사건이지. 건설사가 분양하면서 공동묘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신의칙상 고지 의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기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자, 3번에 별 하나 하시면 돼. 부작위,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공동묘지 같이 별 하나급이에요. 얘는. 자, 강박. 해약 고지에 따라 공포심이 있죠. 기억. 그런데 여기서는 범죄 인정이 바로 떠버려. 해약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했대. 나는 공포심에 쩔었어. 하지만 강박?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 해약 고지 없잖아. 범죄 인정이 떴잖아.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 이런 건 눈만 크게 뜨시란 얘기요. 해약 고지가 없어? 볼 것도 없어. 강박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 중간에 볼 이유도 없어. 왜? 강박이 되려면 저기 요건 사실이 해약 고지, 공포심, 의사표시. 기망이 없다면 당연히 사기 아니겠죠? 그거하고 똑같아. 해약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 뒤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해약 고지 없었어. 강박 아니다. 단순하게 갑니다. 자, 5번 중요하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아주 심해. 따라서 나의 의사결정의 여지 또는 자유가 완전히 떴어. 박탈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바로 이건 유효 취소가 아닌 바로 무효. 범죄적이 떴죠. 그러니까 단어 공부하는 거야. 민법은. 박탈이라는 단어가 뜨면 이건 유효 취소가 아닌 바로 무효. 여기 별 3개예요. 5번은 별 3개. 그래서 이 요건 1번 파트에서는 3번 부작위 사기도 된다는 거. 고지 의무 있을 때 안 알려준 경우. 그 다음 이거 5번. 5번이 훨씬 중요해요. 박탈 무효. 자, 위법성. 2번에 1번 별 3개. 교환계약 나오면 이 판례예요. 사기동네에서 교환하면서 지 목적물의 시가. 자, 시가 떴죠? 시가를 묵비하거나 심지어 허위 고지해도 이거 사기 기망행위 아니다.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시가 묵비 허위 고지는 이 판례 원문 그대로 또 나옵니다.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불법 간섭 아니에요. 불법 간섭이라 볼 수 없어요. 사기 아닙니다. 기망행위 아니다. 이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지문이 3개로 또 불법 간섭 볼 수 없다. 이거 사기 아니다. 다 숨어버리고 이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3가지 지문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없죠. 사기 아니니까. 결국 중심은 사기 아니다. 이게 중심이야. 두 번째 지문이. 나머지는 이제 풀어가면 되고.
그래서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별 3개. 작년에 나왔네? 32에.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아마 이거 저 계약법 동네에서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사기 문제 안 나왔어요. 계약법 동네에서 나왔어요, 이거. 자, 2번. 상품 광고합니다, 회사가. 그런데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네요. 자, 떴죠? 뭐가 범죄 흔적이다? 다소. 조금이야. 조금의 과장. 허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기로 못 봅니다. 이거 신의칙상 시인될 수 있는 한 사기 아니에요. 다소 조금의 과장 허위 광고는 사기 아니다. 그래서 기업 판례.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했대요. 다소가 떠버렸죠. 자, 이거 사기 아니라고 봤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2줄짜리로 보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야. 이게 대부분 판례야. 즉, 여기에 있는 분양받아 들어간 사람들은 피 터진 일을 당한 거야. 이 광고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까지 소송 걸고 몇 년 동안 싸운 거야. 근데 대부분 결론은 이 정도는 사기 아니에요. 다소를 넣어버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간단히 대부분 판례, 모든 대부분 판례 많이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2줄로 끝나버리지만 그 당사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야. 우리는 쉽지. 다소? 그 사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기당했다고 느껴, 진짜. 그러니까 모든 이 교재에 있는 판례는 다 피눈물이,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하나 잘 하시기 바래요. 정말이야. 나쁜 놈이야. 이거 사기야. 나쁜. 응? 분양받으면서 막 오락타운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 어쩌고 저쩌고해서 막 모집했어. 일정 수익률 보장한다고. 그거 믿고 다 분양받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개차반으로 운영했거든. 전문 경영인도 뭐 안 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팍 떨어지니까 소송 걸었죠. 사기라고. 그분들은 사기 맞아요. 근데 대법원은 아니래. 이 정도는. 왜? 대법원은 항상 가짐자 편이야. 가진자 편. 가진자 편이 유리한 판결 내요. 아주 안 좋은 대법원의 오래된 관습이에요. 진짜 힘 있는 편 들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힘 있는 쪽이 변호사가 정관들이 붙거든. 팔이 살짝 안으로 굽어. 그러니까 대기업이 유리한 판결이 왜 뜨느냐? 정관이 거기 다 붙어. 정관이. 그러니까 정관들 걔들이 대법관 출신 뭐 검사 출신 정관들이니까 논리도 개발 잘해. 똘똘한 놈이 5대 로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논리를 다 개발해줘요. 미겨줘. 그러니까 판결하기 좋아요. 왜? 변호사가 다 미겨줘야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문은 없어요. 변호사 변론 거기에 따라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똘똘한 놈이 또 나와서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계속 판사는 먹여줍니다. 창의성이 그래서 판사직이 없어져요. 준 것만 받아먹어. 취사 선택만 하는 거야. 판단을 잘하면 돼. 이게 맞을까 틀릴까. 창조하는 것은 변호사가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은 다 판사가 먹어요. 변호사 우리는 서면 재판이잖아요. 서류로 들어오면 그거 그대로 판결만 좋아. 판단을 잘하면 돼요. 판사는. 그러니까 판례를 보면 정말 가진자 편에서 판결한 게 많아. 여기 피눈물 흘린 사건이야. 근데도 결국은 다소 넣어버려. 왜? 사기 아니라고 보려고. 뭐가 다소야? 뭐가 조금 과장 광고야? 엄청난 허위 과장 광고였지, 실제는. 근데 결론은 사기 아니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다소. 비자금 은닉도 소극적. 그렇게 넣어버리면 반사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결론 정하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쉽지. 시험 볼 때는 쉬워. 다소 과장 나오면 무조건 사기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들은 다 사기당했다고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다소, 조금, 미미 그런 건 나오면 다 부정이야. 아니다로 끝나. 오케이. 이건 별 하나급이고. 이제 3번.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고소고발. 자, 상대방이 너 콩밥 먹여버릴 거야. 내가 고발해버릴 거야. 신고할 거야 했죠. 겁먹었죠. 공포심에 쩔었죠. 하지만 원칙. 고소고발은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야. 따라서 위법한 강박이 아니야. 위법 아니야. 하지만 이 두 단어가 또요.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이게 뜨면 돈 달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위법한 강박행위. 그 다음 기억.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 고지로서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대. 자, 여기서 범죄 인정은 뭐냐? 다 필요 없어. 수단이 더러워. 수단이 부적당. 결국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부적당하면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잡아요. 강박행위로서 위법성이 소수로 가봐. 인정. 된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야. 왜? 수단이 부적당, 범죄인적이 떴으니까. 이렇게 중심 잡고 소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워요. 이 경우라면 강박행위로서 위법하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써주면 좋잖아요. 근데 기억이 우리 판례고 우리 기출지문이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시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은 정당해도 그 목적, 이익이 목적이에요.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부적당하다면 이건 위법한 강박행위로 인정된다. 이렇게 앞뒤로 연결시켜야 돼요. 결국 3번 본문하고 기억은 단어가 2개 범죄 흔적이 떠요.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다. 위법. 그 다음 목적은 돈은 요구하지 않았어. 근데 수단이 부적당해. 그러면 위법으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단어 잡고 있다 없다 결론 딱 가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여기는 별 3개예요. 기억만 별 3개야. 기억만. 그래서 3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본문은. 부정이익 취득은 좀 쉬워. 근데 이건 살짝 헷갈리거든. 지문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수단이 부적당하거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다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인과관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지고 그래서 의사표시.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중요해요. 기망행위에 따른 나의 착오는 주관적인 걸로도 족하다. 이 착오는 동기착오라도 무방하다. 무슨 말이냐? 원래 세트가 작동돼요. 객관적, 주관적은 X로 나와야 돼. 근데 그 세트에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속이는 행동으로 내가 착각에 빠진 착오는 내 주관적인 걸로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보이스피싱이 왔는데 100명한테 걸었어. 99명은 너 보이스피싱 맞구나. 하나도 안 속았어. 99명은. 누가 봐도 허술해. 근데 나는 속았어. 나는 보이스피싱 당해버렸어. 즉 나만 바본 거지. 속이는 행동에 따른 착오는 내 주관적인 걸로도 족하다. 그 얘기는 딴 놈 안 당해도 내가 사기당해서 착각에 빠지는 것도 사기란 얘기예요. 객관적 사기가 아니란 얘기야. 나만 속고 나만 무서워하면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기망행위에 따른 착오는 나의 주관적인 걸로도 족하다는 얘기는 다른 놈들이 나를 욕해. 이 바보야. 너는 왜 속니? 왜 사기당하니? 하지만 내가 사기당하면 된 거예요. 내가 착각에 빠지면 착오로서 인정됩니다. 그 말이 안 중요해요. 나온 적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10분간 쉬고 합니다.